시나리오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이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최근 급등과 급락의 흐름을 보여준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시나리오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진원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과 최근 주목받으며 급등을 만들어낸 실질적인 이유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차트를 보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은 차세대 바이오 신약과 염증 치료 신약을 연구 개발하는 회사로서 기존엔 메르스, 지카, C형 간염 등 신종 및 만성 감염병 질환 DNA 백신과 축농증 치료제, 그리고 당뇨병성 신장질환 치료제의 글로벌 개발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개발에만 치중하지 않고 자회사 VGXI를 의약품 생산시설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위탁 생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자체 생산이 가능하고 생산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수율이 높거나 가격 경쟁률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엔 코로나 문제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 GVXI의 임상용 백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기업 이노비오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예방 DNA 백신 개발 연구에 참여해 백신의 생산을 담당했습니다. VGXI는 가능 자원을 모두 동원하면서 신속하게 생산을 진행해 불과 2개월 만에 생산을 완료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서열이 공개된 후 3개월 만이고 코로나 백신을 최단 기간에 생산 및 출시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추가적인 대규모 생산이 결정되어서 올해 2분기에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VGXI가 생산한 이노 4800 백신을 가지고 이노비오는 미국에서 일상을 진행한 결과 접종 6주 후에 94% 환자들이 면역을 획득했고 부작용은 경미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한 앞으로 2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내에서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7월 16일에 접종을 시작하며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원생명과학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인 GLS5310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임상 2A상 연구에 착수하여 백신의 안정성과 면역성을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에 임상 2B상 연구를 통해 백신의 효능을 평가한 후 2022년 상반기 식품의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백신으로 허가를 받아 국내 백신 공급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 개발과 동시에 공급 가능한 대량 생산 계획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 하반기까지 신축 공장에서 GLS5310의 국가 비축용 백신 생산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미국 FDA 임상 2상 이슈로 코로나 바이러스 3일 확인이 되었다는 치료제 이슈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개발 중인 치료제 GLS1200이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것을 확인했고 근거 제시와 함께 사멸에 대한 자신을 내비쳤습니다. 대표이사에 의하면 임상 2상 결과는 하반기 중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치료제의 우수성이 임상을 통해 증명될 것이라고 자신 있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임상 2상을 마치는 대로 응급용 제품화가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내년 중으로 임상 3상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GLS1200은 바이러스 변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라고 표현하며 미국 FDA와 협의를 거쳤고 그 결과 신속 개발 필요성과 적극적 협조해줄 것을 확인받았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 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늦으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개발 지원 기업 예비 선정입니다. 정부에서 총 7개 업체를 선정 계획 중인데요. 선정이 확정된 기업은 셀트리온, 제넥신이며 녹십자, 대웅제약, 진원생명과학 등이 예비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비 선정된 업체는 투심의, 재심의를 통해 선정이 확정됩니다. 선정이 된다면 임상 진행 비용이 지원됩니다. 코로나 위에 축농증 치료제 등 다른 이슈도 있지만 현재 국면에서 급등을 만드는 실질적 이유로 4가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가 있었던 협력사 이노비오와의 법정 공방입니다. 자, 진원생명과학이 지난 6월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한 이슈가 있었죠. 이노비오가 VGXI를 상대로 백신을 대규모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핵심 정보를 넘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이에 대한 이슈가 나오자 입장문을 주주들에게
발빠르게 내놓으며 이노비오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으며 법원은 소송 서류를 대중에게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이노비오의 청원을 이미 기각했다고 입장문에서 전했습니다. 또한 해당 법원에서의 확정된 기각 이유에 대한 발표를 확인한 결과 이노비오 측의 추측성 주장을 판단하여 기각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진흥생명과학의 파이프라인과 현재 진행 중이며 이슈가 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면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지속적으로 받아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는 센스 잊지 마세요. 자, 진흥생명과학 참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자, 앞에서 난리를 펼쳤던 2005년도에 이런 모습을 만들었었죠. 자, 이런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쵸? 점상으로 날아갔다가 박살나고 막 이런 모습이 나왔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때도 보시게 되면 점상으로 날아왔다가 62평 자리를 안 깨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꼭지점을 만들고 주가가 내려왔는데, 자, 고점 자리는 여기였었어요. 2006년도에.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겠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죠? 이렇다 할 반등도 없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 자, 이때 RSI 최고점을 보게 되면 한 98 정도를 만들어 놓고 주가가 이렇게 박살이 나고 내려왔어요. 자, 지금의 위치는 어디냐 이거죠. 지금의 위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과매수권 한번 만들어 놓고 고점을 뚫어냈어요. 신고가를 내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RSI가 과매수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근데 1차트에서 보시게 되면 자, 이 차트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진흥생명과학? 아니요. 죽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자, 앞에서 이렇게 거래량을 만든 대음봉을 만들어 놨죠. 네, 마이너스 23%를 만들어 놓고 고점은 플러스 21% 정도, 위아래 거의 뭐 40, 50% 정도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자, 분자트를 보시게 되면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을 시켰다가 급락, 급등, 급락, 급등,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급등 급락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개미를 털어내거나 아니면 고점에서 이걸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덜어내는 과정을 가져간다는 건데, 자, 중요한 건 세력들이 물량을 덜어내는 과정, 그리고 개미들을 떨궈내는 과정, 그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정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격이 가파르게 벌어진 자리에서는 개미들을 떨궈낸다? 아,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죠. 세력이 일부 물량을 정리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자, 그런데 지금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격이 얼마나 벌어졌냐면 62평을 근거로 보겠습니다. 자, 약 한 240% 정도 벌어졌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나서 이렇게 갈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즉, 이 부분은 뭐다? 여러분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의 거래량을 동반한 이런 모습을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을 다 떨궈내려고 하는 그런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진원생명과학이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조정 주고 이렇게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상승했다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닥을 한번 만들어준다는 것은 뭐냐면 저점을 이제 형성하고 그 저점을 다시 깨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저점을 이 자리에서 만들었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오는 파동이 나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단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22평이 살아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62평이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는 폭은 뭐다? 좀 더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만들어진 저점은 깰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깰 수 있는데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이 음봉의 파동을 만들고서 밑꼬리를 만들었다고 제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만들었다라면 이제 절대로 여기 깨진대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격을 벌이고 거래량 만든 다음에 파동을 만들고 고점을 맞춘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돼야 안 돼요. 저점을 깨고 얘는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얘가 중요한 지금 모습은 뭐다? 22평이다. 요 22평이 가장 핵심적인 이평선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이 친구가 62평까지 내려오면 끝난 거예요. 대신 진원생명과학이 62평짜리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내려 꽂았다. 괜찮아요. 이러면 괜찮아요. 오히려.
이러면 62평짜리까지 깨고 내려오는 모습에 이렇다는 반등을 주지 않고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깨고 내려왔다. 얘는 뭐죠? 60평 깰 때 사면 돼요. 오히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진원생명과학은 아직까지 뭐다? 살아있다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얘가 죽었을 때는 바로 전자에 설명드렸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뭐다? 진원생명과학은 자세가 안 나오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확진자가 늘어나면 안 좋겠지만 이 코로나 관련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주식들은 코로나의 어떤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진짜 막 대공황이 와야 돼. 그러면 이런 애들은 안 죽어요. 비대면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회활동하거나 우리는 일반적인 기업들한테는 무조건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코로나가 지속되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한테는 뭐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진원생명과학은 이제 첫 번째 급등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이 고점과 이 저점을 여기라고 보고요. 여기가 저점이라고 그냥 일단 가정을 하는 겁니다. 보고 나서 이 친구가 이렇게 파동을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죠? 아니면 저점과 고점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건 알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알 수가 없겠죠.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건 뭐냐면 이걸 쥐고 있는 세력들이 물량을 정리하는 모습이 나와야 돼요. 즉 242평 위에서 이격을 벌인 다음에 이격 벌였죠. 자,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이제 파동이 안 나왔어요. 파동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뭐가 남아있어요? 파동 플러스 알파 거래량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즉 진원생명과학은 이 한 파동으로 한 번에 내려오면서 죽는다? 네, 그러기는 어렵겠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진원생명과학은 이미 이 자리에서 매집하고 흔들어 다 제꼈어요. 여기는 뭐다? 즐기는 자리예요. 따라서 개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한 말씀 올리자면 여러분들이 이런 초입 국면을 잡은 게 아니라면 이 자리에서 수익을 낼 거라고 기교를 부리지 마세요. 이런 자리에서 기교를 부린다는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일단. 왜? 제가 뭐라고 그래요? 일단 주가가 급등을 해서 62평과 이격을 벌이는 자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쳐다를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급등하는 걸 보고 하루아침에 막 상한가 가고 다음날 보니까 또 상한가 가고 30%, 70%, 100% 이걸 수익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 나도 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따라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수익을 내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기회는 이럴 때 잡는 게 아니에요. 이 평이 누워있을 때 잡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이렇게 이 평이 누워있을 때. 즉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은 캔들이 62평, 20평하고 이 캔들하고 어때요? 굉장히 멀어져 있죠.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어때요? 급등하기 전에 이 평하고 캔들이 어때요? 모여 있잖아요. 이렇게 2평하고 캔들 62평과 캔들이 이렇게 모여 있죠. 이럴 때 공략하는 거예요. 이럴 때 기교를 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어디까지 떨어져서 어디까지 반등할 거고 이걸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앞으로도 제약바이오들은요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 어떤 바이러스에 의하든 무엇에 의하든 제가 2017년 공개방송할 때부터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관심 갖지 않는 구간에서 관심 가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버럭 라인이라고요. 검정색 선 라인에서 자고 있을 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거래가 없을 때 이럴 때 관심 가지라고. 지금처럼 거래 빵빵 터지고 이격 벌릴 때 이럴 때 보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반등 이 캔들이 안 나왔어요. 이 양봉의 캔들이 안 나왔어요. 이 양봉의 캔들이 안 나오고 만약에 진원생명과학이 이걸 만들고 나서 이 모습을 만들었다. 얘는 뭐예요? 매수예요. 왜? 세력은 이격 파동, 거래량 이걸 없이는 못 나간다고 그래서 제가 무조건 말했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이격 벌렸죠? 급락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올 거라고? 이 파동이 나올 거라고. 파동하는 뭐가 나올 거라고? 반등이 나올 거라고. 반등하는 게 급등하는 반등이 나올지 약하게 반등하는 반등이 나올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나 진원생명과학은 지금 이 모습은 뭐다? 아직까지 살아있다. 자, 진원생명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다른 종목의 시나리오를 매번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알람 설정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